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 무역 공습, 부동산 침몰하다. 중환자실에서 겨우 살아날 듯한 요 부동산이 갑자기 일본의 무역 공습으로 인해서 인공호흡기를 뗄 정도의 그런 순간이 좀 도래가 된 것 같아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관련 소재인 투명 플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이러한 세 개 품목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한국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을 할 때 수출 계약 때마다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 기간이 수개월을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관련 소재가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에 달하는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제품이 공급이 안 되면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수개월 내 재고를 다 소진할 경우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이 제품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대외 신뢰도 부분에서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도래된다는 거죠. 일본 무역 규제의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있죠. 위안부 관련 문제도 있고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있고 해상 초계기 레이더 관련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의 문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통적으로 봐도 크게 친하게 지낸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서로 간의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서로 좀 도움이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무역 규제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거죠. 이런 무역 규제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준비를 한 듯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급수만 노렸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업계에선 없으면 안 되는 소재만 이렇게 치밀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고 또한 첨단 기술 등의 한국 이전도 제한을 한다는 거죠. 결국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흔들겠다는 것이 일본의 치밀하고도 준비된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기는 합니다. 반도체 소재 재료 공급 중단을 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 IT 기계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고 결국 한국 기업에 엄청난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는 통상무역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물론 또 다른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부품 소재들을 국산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부품 소재 공장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술이 그 몇 달 만에 일본을 따라잡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술력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20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런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거죠. 따라서 일본이 이러한 부분을 노리고 그 품목에 대해서 무역 규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큰일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거기에다가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러시아의 눈치까지 보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대외 관계가 혼동의 시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국내 사정으로 본다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경제가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노동자 측은 시간당 10,000원을 달라고 그러고 사용자 측은 시간당 8,000원으로 깎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또 사회적 문제,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 이런 현상까지 또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치가 또 잘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 들어가면 당과 당끼리 또 싸우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제 기본 생존권이죠. 생존권이고 또 비정규직을 또 철폐하라, 기타 등등 임금을 또 인상해라, 근로조건을 또 개선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이런 시국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수출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1월 달에는 461억 달러, 2월 달에는 394억 달러, 4월 달에는 488억 달러, 5월 달에는 480억 달러인데 이렇게 수출이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8%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 일본의 무역 규제까지 터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난감합니다. 그리고 큰일입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서울 부동산의 하락폭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2019년 1월 달에는 마이너스 20%, 3월 달에는 마이너스 22%, 4월 달에는 마이너스 0.18%, 5월 달에는 마이너스 0.11%, 6월 달에는 마이너스 0.04포인트죠. 즉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점차 축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강남구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것을 한국감정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부동산 경기가 서울, 강남에 한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급매물의 소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의 상승 전환이다. 아니면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소화되는 과정일 뿐이고 또다시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일본 무역 공습으로 인해서 부동산 또한 침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랑 같이 확인을 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봐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에 많은 타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대내적으로 본다면 국내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여러 가지로 다 부동산으로 본다면 좀 불리하다는 거죠. 여기에 일본까지 무역 공습을 가해옴으로써 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서울 부동산이 다소 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일본의 무역 공습이 이렇게 발생됨으로써 다시 침체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또한 일본의 무역 공습이 요게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일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 일본으로 여행도 가지 말자라고 하고 일본의 험한 감정이 또 고조가 된다면 그리하여 양국 간의 감정적인 행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는 한국 경제의 침몰 그리고 부동산의 침몰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그리고요, 부동산도 걱정이 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